네, 2026년 1월 26일 월요일 오늘 한국 주식시장에서 정말 이례적인 어떻게 보면 좀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한 시장 안에 전혀 다른 두 개의 세상이 존재하는 것 같았는데요. 오늘 이 현상이 대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보고요. 그 다음에 왜 이런 엄청난 차이가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을 어땠는지 비교해 보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을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죠. 대한민국 시장의 역사적인 분열 현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표면적으로 보면요. 완전히 모순되는 신호들이 막 뒤섞여서 투자자들을 정말 헷갈리게 만든 하루였어요. 이 숫자들,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극명한 대비를 좀 보세요. 우리나라 대표 대기업들이 모여있는 코스피는 0.8% 넘게 하락했는데 반대로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은 무려 7% 넘게 폭등했습니다. 이건 정말 역사에 기록될 만한 하루예요. 더 자세히 보면요. 특히 코스닥 150 지수는 거의 11% 가까이 치솟았어요. 얼마나 급등했으면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 싶어서 프로그램 매매를 잠깐 멈추는 사이드카까지 발동됐겠습니까? 정말 대단했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힘이 이렇게 같은 나라 주식시장을 정반대 방향으로 갈라놓은 걸까요? 지금부터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코스피가 왜 주춤했는지부터 볼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삼성전자 같은 주도주들이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는 부담감이 있었고요. 둘째, 중동 쪽 리스크가 커지면서 외국인들이 일단 몸을 사리는 분위기였죠. 마지막으로 국내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대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커진 것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유명한 경제학자 캠 피셔는 이런 현상을 밸류에이션 왈츠라고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시장이 잠시 춤을 멈추고 숨을 고르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코스피가 이렇게 숨고르기를 하는 동안 코스닥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정부의 강력한 코스닥 부양 정책을 신호탄으로 그동안 좀 부진했던 바이오주가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결정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돈이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그야말로 홍수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 자금 이동 규모가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단 하루 만에요. 기관들이 코스닥에서 순매수한 금액이 무려 2조 6천억 원입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거의 16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이건 단순히 돈의 흐름만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소시오노믹스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사회 전체의 분위기야 기분, 즉 사회적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면 이게 시장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오늘 코스닥 급등은 한국 기술주의 미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집단적인 낙관론이 폭발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한국 시장이 뜨거웠던 바로 그 시각에 바다 건너 중국과 홍콩의 기술주 시장은 완전히 다른 아주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죠. 특히 기술주들의 하락이 눈에 띕니다. 홍콩의 항생테크 지수는 1.2% 넘게 내렸고 대표적인 AI 기업인 바이두 주가는 3% 이상 빠졌습니다. 그럼 중국 기술주는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정부의 규제 리스크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을 언제 또 옥죄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계속 투자 심리를 짓눌렀고요. 여기에 상하이 증시가 17일 연속으로 오르면서 쌓인 피로감도 한몫했습니다. 네, 이렇게 드라마틱했던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앞으로 시장은 과연 어디로 갈까요? 저희 퀀트 모델이 예측하는 미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모델은 주기 분석과 평균 회귀 원칙을 종합해서 분석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시장의 상승세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2월 말까지 5,350에서 5,500선 사이를 목표 범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 대한 전망은 훨씬 더 밝습니다. 오늘 보여준 이 새로운 투자 열기를 동력 삼아서 이른바 천스닥을 넘어 2월 말에는 1180에서 최대 1250포인트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걸 확률로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AI 기업들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시장이 계속 오를 거라는 강세 시나리오의 확률을 75%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갑작스러운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걸로 시장이 조정을 받을 약세 시나리오 확률은 25% 정도로 분석됐습니다. 자, 이런 전망을 바탕으로 한다면 우리는 이 시장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보고서에 제시된 한 가지 퀀트 전략을 교육적인 목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은 공적분이라는 통계적 개념에 기반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비유하자면요. 마치 긴 고무줄의 양끝과 같아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처럼 일시적으로 멀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고무줄의 탄성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바로 그 되돌림에 베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의 핵심은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정상적으로 벌어진 이 격차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는 관계 자체에만 베팅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코스닥 150을 사고 고평가된 코스피 200을 파는 페어 트레이딩을 실행했다가 둘 사이의 비율이 과거 평균 수준으로 돌아오면 포지션을 정리해서 수익을 내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 모든 데이터가 가리키는 결론은 어쩌면 아주 명확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동안 한국 시장을 짓눌러 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시대가 끝나고 오히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K 프리미엄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 세계의 자본이 계속해서 기술 혁신을 쫓고 있는 지금, 오늘 이 현상은 과연 한국 성장주에 대한 몇 년에 걸친 거대한 재평가의 서막을 연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역사적의 순간에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